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동갑, 연하, 연상 등 두세 살 내외에서 골고루 만나는 게 가능해졌다면 특히나 어려워져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순수한 계산적이지 않음을 비롯해서 정력,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주에 올라왔었던 사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땡땡님, 유유, 나이 차이 나는 연상녀, 연하남 고민들 영상도 부탁드려요. 연애 중에 생기는 문제,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 등 부탁드려봅니다.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7살 때 처음 만났었던 어떤 연상이 24살, 저랑 8살 차이였어요. 그리고 20살 때는 뭐 7살 차이 연상, 11살 차이 연상, 이 밖에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연상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연상녀와 연하남의 커플을 4가지의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4가지의 과정은 각각 첫 번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의 장단점, 그리고 두 번째는 썸 포함 연애 초기에 서로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애 중에 서로가 겪게 될 과정, 그리고 네 번째는 연애 후에 얻는 것과 잃게 되는 것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종합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의 장단점 중에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장점은 크게 다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순수함이라는 건 딱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연상남이나 오빠 혹은 또래를 만났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그 순수함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또 우린 머리를 쓰게 되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그 연하남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푸른 들판에 떠다니는 어떤 껑충껑충 뛰어노는 어린 새싹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잊고 살아왔던 순수함을 그때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라는 그 느낌,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둘, 내 남자친구가 성숙하다고 느껴지는 연애 속 만족이 가능하다는 것도 두 번째 장점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하게 되면 우리 여성분들은 주변에서 분명 그런 말을 한두 번씩은 듣게 될 거예요. 뭐 7살 차이라고? 야, 네 남자친구 너무 어리게 느껴지지 않아? 하지만 막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결심한 여성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예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어리게 느껴졌으면 만나질 않았었겠죠. 당연히 돌아오는 대답은 여러분들은 똑같이 대답을 할 거예요. 나이는 되게 어린데 나이에 안 맞게 되게 성숙해. 그래서 나도 놀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0살은 20살, 25살은 25살, 그냥 똑같은 25살, 20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애초에 기대값이 낮아지고 만족도가 커진다는 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남자친구에게 큰 기대를 걸게 돼요. 하지만 내 남자친구가 어리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남자친구에게 하는 기대를 나도 모르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다투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좀 더 연락을 잘해주길 바라게 되고, 당연히 좀 더 날 챙겨주길 바라게 되고, 더 나에게 이해해주길 바라는 그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연애가 좀 더 파국으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의 경우에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연애가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값 자체가 낮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서로가 존중하는 게 베이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 쪽에서 나이가 훨씬 많으면은 연하녀는 되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야, 너가 어려서 뭘 모르는 거야. 야,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나 본데 이건 그냥 오빠 말 들으면 돼.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남자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여자 쪽이 나이가 많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최소 6살 이상 나게 되면 애초에 학창 시절부터 성인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의 문화라는 게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와 과거의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그 코드가 부족해지고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알아가려는 노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연인 관계라는 건요, 존중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내 남자친구한테 감히 너는 어려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당연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존중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어리게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남자친구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자 쪽에서는 연애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이점이 더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불안의 연속이에요.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통 남자 쪽의 나이가 뭐 21살에서 27살, 그리고 여성분들의 나이가 28살에서 36살 사이가 많을 거예요. 결혼 적정기에 걸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되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은 나 좋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표현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적으로 우린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불행한 미래가 더 피부에 와닿는 순간이 오게 돼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듣거나 혹은 내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날 때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남자친구야, 뭐 물론 남자로 보이고 더 성숙하다고 느끼니까 만나지만 내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저 어린애처럼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있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세상에 눈을 돌리고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남자친구에게 마음 편히 기댄다는 게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여성분들 입장에선 서러운 일이 될 수 있는데, 항상 연애를 하는 게 우리가 핑크빛이고 좋기만 하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내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가 괜히 괜스레 미안해지고 어려워요. 더 서러운 건 다른 세상에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내 남자친구가 정말 아프게 했을 때는 그때마다 나는 자기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얘가 아직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위안을 삼고 합리화를 하는 게 반복되는 게 이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렇게 5가지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의 장단점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썸 포함 연애 초기 서로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이가 어린 연하남과 나이가 많은 연상녀의 입장 차이는 매우 명확해요. 여자들은 되게 얘가 좋다고 지금 말을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 이것들을 정말 수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연하남을 많이 만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처음 만나신 분들이라면 이미 연애를 그리는 순간부터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타협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점들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게 돼요. 하지만 반면 남자는 크게 두 부류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활활 타오르면서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경우. 애초에 나이가 좀 더 어리고 연애 경험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연상녀를 대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거나 또 반대로 매우 의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는 전자대로 연상녀 입장에서는 고민이 또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또 후자는 후자대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둘의 입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큰 뼈대 세 번째, 연애 중으로 들어오면서 현실적으로 서로가 겪게 될 과정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상녀 입장에서는 만남이 지속될수록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져요. 괜히 현실을 마주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자꾸 외면하고 싶어지니까 연하남에게 더욱더 강한 애정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사실 반대된 입장에서 연하남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한다면, 사실 이런 누나들이 하는 고민을 진짜 1도 몰라요. 정말 미래부터 우리 관계까지 그런 것들을 아직 생각할 수준의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25살은 어디까지나 25살이에요. 그저 해맑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 본인 딴에는 생각을 한답시고 누나의 어떤 미래를 같이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아, 누나는 내가 책임질 거야. 누나,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누나 호강시켜줄 거야. 뭐 이런 되게 뭐 좋은 결심을 하긴 하지만, 결국 본인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결국 본인이 더 자리를 잡아야지, 결국 본인이 더 진취적으로 성공해야지 하는 의욕이 불타오를 뿐, 여러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정말 연상남이 여러분들을 따스하게 감싸주듯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남자 쪽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게 좋은 모습의 순환이 된다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데이트 비용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은 분명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데이트 비용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여자 쪽에서 조금 더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게 팩트예요. 현실적인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남자 나이가 26살이고 여자 나이가 한 34살, 35살 정도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남자는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시절일 테고, 여자 나이가 34에서 35살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리가, 위치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돈을 조금 더 많이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들 중에 정말 개념이 없는 친구가 아니고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
정말 드물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누나가 더 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려 자기가 어린 만큼 내가 남자로 보이기가 좀 더 쉽지 않은 만큼 더 내 누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든든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더 오버해서 돈을 쓰는 경우도 많은 게 대부분이니까 그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애 후에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들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잃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연상녀의 입장에서 연상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동갑, 연하, 연상 등 두세 살 내외에서 골고루 만나는 게 가능해졌다면 특히나 어려워져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순수한 계산적이지 않음을 비롯해서 정력,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그 전에는 속궁합이 이렇게 중요했었던 건가? 그런 것들을 혹여나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후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딱 30대 초반 중반이 됐을 때 또 이제 20대 어린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때 와 정말 20대 남자와 30대 남자가 다르다라는 걸 진짜 몸소 느끼게 돼요. 특히나 이 속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면 더욱이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이 통째적으로 아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이 연하를 좋게끔 만난다면 정말 쓰레기 같은 진짜 이기적인 연하남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크게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연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잃게 되는 것은 시간이에요. 상대적인 시간에 박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적으로 연상이나 또래를 만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시간 아래에서 함께 하다가 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안을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남과 헤어진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자분들은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20대 1년이랑 그리고 30대 때 느끼게 되는 그 1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요. 그렇게 이별 후 후폭풍은 당연히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더욱더 집착을 낳는 경우도 많아져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굉장히 크게 얻는 것들, 좋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순수해져요. 앞서 말씀드린 장점과 연계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직장에서 찌르면 찌를수록 이 세상은 굉장히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사람이 밉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연하남을 만나면서 아직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그 아이의 관점이 나에게 이입이 되고 대입이 돼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충분히 가능해져요. 그리고 실제로도 더욱 여러분들이 젊어진다라는 것들을 몸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뭐 육체적으로 젊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유연해지고 사고방식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려 보이고 어리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자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는데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막 20대 후반으로 보이고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주변에 어린 친구들이 많거나 혹은 단순하게 살거나 혹은 남자들 중에 연하남을 진짜 많이 만나봤거나 그런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뭐 도를 믿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을 만나면 그 기운이 그만큼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순수함,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떤 즐거움, 묘미, 그리고 정력하지, 그리고 내 남자친구를 키워가는 재미 등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가치가 비교적 커요. 그리고 남자 쪽에서는 그만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더 사고방식이 깊어지게 되고 생각이 남달라져요. 그렇게 본인 또래에서는 만나면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 연인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별 후에 굉장히 큰 폭의 많은 성장을 이뤄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현재에 느끼는 행복이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남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늘 결국 미래에 쪼달리며 살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가 현재에 희생하는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연애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이건 나쁘다 좋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행복할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